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영어 공부하시죠? 토익 공부 왜 하시죠? 세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세 가지. 영어를 좋아합니다. 하고 싶은 게 확실해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꿈이 뭐예요? 그 하고 싶은 꿈에 토익이 포함되나요? 우리가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경영학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경제를 알아야 되듯이 여러분 토익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영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전에 내가 영어 공부를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 해보셨어요? 자, 지금 바로 해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정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 저한테 물어봐요. 영어 공부 왜 해? 라고 물어본다면 저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되게 멋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영어 강사분의 수업을 들었는데 진짜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분 수업을 듣는데 진짜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근데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다 라는 생각을 그때 10대 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 강사에 내가 꿈을 꾸게 됐다. 영문과에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대학교 공부는 안 하고 미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미드에 빠져가지고 막 그 미국 문화를 동경하게 된 거죠. 상상을 했죠. 뭐 제가 맨하탄 거리를 걸으면서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바이어랑 전화 미팅 영어로 막 샬라샬라 하고 막 이런 제 모습이 막 상상이 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영화의 주인공 같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미드 쉐도잉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발음도 좋아지고 또 이제 실제로 공부하러 나가기도 하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저한테 영어 공부를 왜 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두 가지로 대답을 하겠죠. 나는 영어 강사하고 싶어. 왜? 좋으니까. 무대 앞에 서는 게 좋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나는 미국 문화, 서구 문화를 동경했어. 그냥 멋있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영어 공부하시죠? 토익 공부 왜 하시죠? 제가 100명을 가르치면 사실 한 30명 정도만 점수를 받고 졸업을 합니다. 나머지 70명한테는 무슨 일이 생겼느냐?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 30명한테는 무슨 비결이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이분들은 영어를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 그 언어를 잘하려면요. 문화를 좋아해야 되거든요. 문화를. 그러니까 제가 미드를 보면서 서구 문화에 대한 동경을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저런 모습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게 원동력이 돼서 공부를 했잖아요. 뭐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은 뭐 해리포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제가 해리포터에 빠져가지고 그분이 또 영국 영어를 막 열심히 막 한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영국 가서 또 어학연수도 가보고 또 아니면 또 다른 분은 헐리우드 스타를 덕질을 한 거예요. 이 팬심에서 나와가지고 그분이 영어를 막 열심히 하신 겁니다. 아무튼 첫 번째 특징은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언어를 자동으로 좋아하게 된 거예요. 즉 영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도 신나고 토익 공부도 너무 쉽고 재밌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에 또 단기간에 빨리 졸업하신 분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은 하고 싶은 게 확실해요. 꿈이 뚜렷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졸업하고 이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도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런 회사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 저는 해커스 어학원에 들어가서 이게 구체적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학과, 무슨 파트, 무슨 직책으로 가서 이런 것도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나는 이런 부서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다. 한번 홈페이지 가서 공고를 한번 봐볼까? 보니까 토익이 800점 이상? 한번 취업 카페를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근데 말이 800이지 900은 맞아야 된다고 써있네. 그럼 내가 그래 목표 점수 900으로 찍자. 언제까지 필요하지? 공고 날짜가 뭐 무슨 몇 월이니까 나는 그 2달 전까지 빨리 토익을 따야겠어. 이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게 뚜렷하고요. 확실해요. 꿈이. 그렇기 때문에 토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빨리 졸업을 하십니다. 토익을. 근데 반대의 경우는 약간 뭐랄까 꿈이 그러니까 저는 상층 목표라고 해요. 꿈이 굉장히 흐릿하거나 아예 없으신 분들은 대답도 굉장히 흐릿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토익 몇 점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높으면 좋고 그래요?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뭐 빠르면 좋고 뭐 이렇게 흐릿한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절대로 단어를 막 열심히 외울 수도 없고 토익 공부를 열심히 올인해서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꿈이 흐릿하기 때문에. 자, 그럼 아까 30%가 가진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제 꿈이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흐릿하거나 없어요. 그러니까 유예된 거죠, 꿈이. 아직 유예됐는데 근데 그 시간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불안하죠. 그래서 그 상층 목표, 아직은 없는 그 꿈의 자리에 토익을 갖다 놓는 거예요, 토익을. 왜냐하면 토익은 또 대중적이고 유용하고요.
또 거의 모든 회사에서 토익을 요구하기 때문에 따놓으면 좋잖아요. 좋은 자격증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기는 뭐하니까 내가 이 시간에 실용적인 거 뭔가를 하자. 굉장히 뭐 실용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번째 부류는 토익이라는 단기 목표를 상층 목표에 갖다 두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된다. 나 지금 뭐 하고 산 거니?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죠. 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랬지만 어른들은 결과만 주문을 합니다. 자세한 매뉴얼을 주지 않아요. 너 하고 싶은 게 뭐니? 그걸 하고 싶구나. 뭐 예를 들어서 너가 광고 카피라이터를 하고 싶구나. 그러면은 광고 카피라이터는 아주 짧고 간결하면서 임팩트 있는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문장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 근데 경험은 많은 세계를 또 돌아다녀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돼. 그러려면 영어 같은 게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거든. 그래서 너가 영어 공부를 해놓으면 세계 여행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어. 그럼 너의 창의력이 이렇게 솟아나서 아주 멋진 카피라이터 문장 하나가 나오겠지. 근데 또 내가 카피라이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거기 입사한 사람들 물어보니까 뭐 토익은 기본으로 900점 이상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카피라이터가 되려면 영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900점을 꼭 필요로 해. 라는 매뉴얼을 아무도 어른들은 주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그냥 900점 받아. 수능 뭐 2등급까지 올려. 합격해. 그게 끝이죠. 근데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구체적인 이유를 말 안 해줍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나한테 물어봐주지 않고 또 어른들이 나한테 물어봐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죠.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뭐 영어가 거기에 필요해? 토익이 몇 점 필요한데? 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꿈이 뭐예요? 그 하고 싶은 꿈에 토익이 포함되나요? 이게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여러분은 토익을 빨리 졸업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유와 구체적인 계획, 이게 여러분한테 절실히 필요한 건지도 몰라요.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이 공감되시죠? 되신다면 저랑 두 가지 약속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약속은 뭐냐? 앞으로 영어가 싫다는 말은 하지 않기로 합니다. 네. 뭐 제가 초보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질문할 때 이게 까는 게 있어요. 베이스로 쌤 제가 영어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싫어해가지고요. 영어를 못해가지고요. 영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이런 말을 좀 깔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지? 근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나 영어 못해 라고 본인한테 말하는 사람은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짜 싫어하는 거는 무관심한 것들이거든요. 그 무관심한 것들은 내 의식 속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자극하지 않아요. 진짜 관심 없는 거. 근데 나 영어 싫어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부정을 하느냐? 일명 합리화라고 하죠. 합리화. 막 발음 되게 좋고 회화 막 샬라샬라 하는 애들 보면 솔직히 부러워요. 솔직히 부러운데 나는 그 실력이 못 미치거든요, 아직. 그래서 내가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나 영어 싫어해. 내가 영어 안 하는 거야. 나 못해, 싫어. 그럼 편하죠, 마음이. 근데 왜 이게 위험하냐면 여러분, 포기를 너무 빨리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문제 중에서 10문제 틀렸다. 기분 상해. 나 진짜 포기할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포기를 하시면 안 되는데 포기를 안 하려면 마음가짐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마음가짐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나 지금 영어 못하는데 영어를 굉장히 좋아해. 그러니까 100문제 중에서 50문제를 틀려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가짐이 돼야 돼요. 저의 말씀을 드리면 저도 좌절 많이 했죠. 저도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이모셔널해요. 성격 이모셔널해가지고 막 영어 공부할 때 너무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문제를 너무 많이 틀리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책도 던진 적 있고 막 운 적도 있고 극단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왜 제가 포기를 안 했느냐?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짝사랑 해보셨죠, 여러분? 짝사랑. 사람이 사람을 짝사랑하는 거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영어는 짝사랑하면 결국은 맺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은 영어를 짝사랑하는 시기지만 그 짝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야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얘가 나를 힘들게 해도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앞으로 마음가짐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나 영어 싫어. 나 영어 못해. 영어 울렁증이 있어.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자, 그럼 두 가지 약속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달에 있는 시험에 당장 바로 등록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확한 날짜를 받아오셔야 돼요. 몇 월, 며칠,
뭐 무슨 요일, 무슨 시험, 토익 시험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받아오시고요. 점수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나는 몇 월 며칠까지 900점을 딸 거야. 나는 몇 월 며칠까지 800점을 딸 거야. 근데 시험일을 받아오셔야 그때부터 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은 지금 당장 가장 빠른 시험에 등록하실 거. 네,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인문학 토익이라고 이름을 지은 데 이유가 있어요. 인문학은 뭔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 안 하고 지나쳤던 것들의 의문을 품어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쌤, 영어 단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외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영어 단어를 꼭 외운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약간 좀 비틀어서 대답을 할 거고요. RC보다 LC 점수 올리기가 더 쉽죠? 그럼 저는 공부하기 싫구나 너. 아니 왜 LC와 RC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뭔가 조금 그 원리에 대해서 비틀면서 제가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 토익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질문 대답하실 준비 되셨어요? 나 토익 공부 왜 하지? 나 영어 공부 왜 하는 거야? 하고 싶은 게 뭐야? 어쩌면 이런 질문들이 흐릿하고 여러분이 또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대답을 아직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토익 공부가 매번 힘들지도 몰라요. 이번 영상을 계기로 내가 토익 공부를 왜 하고 있는지, 내가 뭐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뭔지, 한번 사는 인생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뭐 토익 공부법 이런 거를 제가 좀 비틀어 드릴게요. 사실 그거 아니야.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런 거를 제가 한번 비틀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